어떠셨어요? 처음에 진짜 그렇게 충격 많이 느끼셨어요?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어, 17년 정도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AWS에 입사한 지 약 5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벌써 5년이나 어, 되셨구나. 네. 네, 5년하고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음, 그래도 한국 회사에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외국계 기업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됐는데 와서 뭐 일하는 문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도 그렇고 다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위건님도 그 외국 회사에서 있어 보셨잖아요. 뭐 조금 네네. 지금 한참 그 얘기하고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저도 충격이라고 마찬가지로. 말하면은 되게 처음에 저 이게 미국 회사라서 되게 개인주의가 심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전 직장은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석찬이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예,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게 바로 그거 중에 하나였는데, 네. 뭐 이제 되게 한국 회사들은 팀워크랑 팀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 회사들은 어, 이제 개인이 혼자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음, 혼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또 관계도 이렇게 뭐 동료와의 관계보다는 음, 매니저와의 관계 그게 가장 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동료들하고 코워크하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매니저와 관계가 나쁘면 사실 음, 일이 그 회사를 다니기 힘든 예. 음, 그럼 뭐 다른 팀들이 이제 협업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매니저와의 관계를 잘 좋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기존의 한국 회사들하고 막 굉장히 많이 달랐던 점이었었어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그때 제가 첫 매니저가 아시죠? 김국현 부장님. 네. 네. 근데 그 팀장님은 이 전 직장이 IBM이었어요. 그래서 외국계에서 되게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되게 금방 바로 그 라스베가스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그때 아마 차이님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라스베가스 출장. 그래서 네네. 그 항공권 티켓팅을 회사에서 끊어주잖아요. 제가 그 전 직장에서는 출장을 가면은 사람들이 막 그 공항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리 확인하고 막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김큐 부장님이랑 같이 출장 가는데 그냥 티켓팅하고 오세요. 그러고서는 혼자 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자리 그냥 하나 쫙 잡고 팀장님이 쫙쫙 멀리 앉아가지고 그냥 따라따라 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 외국계에서 이런 거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사실 어, AWS가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지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 보스는 이제 외국 분이 보스이셨고 아, 외국분. 지금도 이제 매니저가 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음, 특히 이제 한국 그 매니저가 아니고 또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이런 회사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AWS는 5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음, 그 문화 자체가 약간 이제 한국화돼 있지 않고 그 음. 해외 문화 그대로 이제 가져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뭐 진짜 날 것 그대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뭐 네.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회사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음, 매니저 관계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특히 매니저가 사실 그 해외에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달까? 뭐 이제 메일도 음,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네네. 뭐 저희 이제 외국 회사에서는 이제 원어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1대1로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원어원 미팅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저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팀원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음, 있는 팀원들이 있다 보니까 음, 사람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좀 잘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음, 뭐 음, 그렇게 하는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조금 음,
그 일이 되어 가는 방법 자체가 약간 가정이 좀 다르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외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가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원맨 플레이어,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일을 잘 만들어 내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회사보다는 외국 회사가 더 이제 사실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석사님은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저는 사실 뭐 첫 직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회사 첫 직장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한국 회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커지면서 이제 팀워크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팀워크로 일하는 것도 별로 뭐 문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한 번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혼자서 네. 일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약간 계기가. 이제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첫 직장에서 한 3, 4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의 CTO로 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근데 네. 이제 그때 한참 몸이 안 좋아서 한 달간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인생관이 좀 많이 바뀌었달까?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일을 막 키우고 만들고 그러는 것보다 가족들과의 관계와 또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 내실을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참 뭐 그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그만두고 이제 다음으로도 이직을 했고, 다음에서도 이제 제가 큰 팀을 맡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AWS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음에 API를 담당하는 팀을 맡고 있었는데 뭐 한 5명 정도 하는 팀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뭐 아마 좀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이런 거랑 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뭐 팀워크를 갖고 일을 못한다 이건 아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이나 직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나에게 맞는 회사가 뭐냐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외국 회사도 저한테 굉장히 잘 맞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외국 회사에 대한 어떤 뭐 호기심이나 아니면 질문 아니면은 좀 걱정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 꼭지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터뷰예요. 영어 인터뷰 어땠었는지 뭐 이런 거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그동안 한국 회사만 다니다가 그러니까 인터뷰도 사실 뭐 한국어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사람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주로 굉장히 많은 분들 인터뷰를 다 한국말로 뭐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한 5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좀, 왜냐면 그때쯤 제가 이직을 할 때쯤이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 다음에 근무한 지가. 다음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뭔가 다음 넥스트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경험하지 않은 곳이 네네. 뭐 대기업 뭐 아니면 스타트업은 근무를 해봤고 IT가 포탈에서는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뭐 네. 대기업을 가고 싶은, 대기업은 제가 보기엔 진짜 저하고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제일 맞을 만한 회사가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겠다. 근데 외국계 기업 네. 도 뭐 이제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네. 조금 이제 좀 새로운 회사들, 그 당시에 뭐 한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지사를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AWS가 이제 한국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접 지원을 했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하니까 이제 인터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외국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렇죠. 외국계 회사는 인터뷰를 어떻게 하지? 채용을 어떻게 하지? 이게 호기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 외국 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해요. 한국 회사보다. 몇 번 하셨어요, 이번에? 저는 9번.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랑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외국 회사들은 폰 스크리닝이라는 인터뷰를 하잖아요. 폰 네네네. 스크리닝 인터뷰는 그냥 먼저 이 사람이 음, 그잡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음, 작업 그 직업 뭐라 그래야 되나 음. 그 직무랑 맞는지? 업무에 그러니까 직무랑 네네.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한뭐 간단한 한 네.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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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네. 인터뷰가 있는데 그 폰 네. 스크린을 하는데 네. 그거를 먼저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외국 음, 분하고 했었어요. 저랑 음, 같이 음. 일하는 코업 해주시는 분. 그 어, 업무를 하시는 분이 되게 네. 폰 스크리닝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행아웃으로 구글 행아웃으로 음,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네. 행아웃으로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행아웃으로 인터뷰를 영어로 진행을 하는데 음. 그 저는 그게 생전 첫 인터뷰였거든요. 영어로 한.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연습을 좀 하신 상태였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아, 연습이랄 건 없고 이제 영어를 좀 듣는 네. 훈련을 좀 하고 그래도 이제 어, 귀가 완전히 엉망이면 안 예,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폰 스크리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넷이 좀 잘 안 된다,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뭘 다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게 맞는지 다시 물어보고 이런 게 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리고 진짜 잘 안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는 채팅으로 텍스트로 써달라고 음, 질문을 텍스트로 써달라고 그렇게 아, 얘기했어요. 그렇게도 그랬더니 되겠네. 네, 그쵸.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커넥션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로 이제 몇 개 쳐주니까 좀 이해가 네네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폰 어, 스크리닝은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네네. 않게 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저도 이제 약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네네. 당시에 이제 뭐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네. 있었고 그다음에 네. 개발 쪽에서 쓰고 있는 뭐 기술들이나 이런 음, 것들은 뭐 다 음,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폰 스크린을 넘어갔어요. 이제 음, 아까 영어도 사실 음, 뭐 텍스트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죠. 그러고 네. 나니까 그래도 뭐, 이제 그 전에 그 외국 분들이랑 왕래가 많으셨잖아요. 자음에 계실 때도. 모질라도 활동하시고.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 오픈 소스 활동을 좀 하니까 외국 사람들 네. 만날 일이 좀 많긴 했죠. 음, 근데 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능숙하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네네네. 글쓰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메일이라든지 뭐 아, 그쵸. 번역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음, 꽤 많이 해왔고 제가 했던 음, 오픈소스 활동 자체가 이제 약간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이었기 네네.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익숙한데 뭐 말하고 또 내 이야기를 이제 직접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저도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익숙하지는 않았죠. 네. 음, 그래서 뭐 폰 스크린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 이제 인터뷰 일정이 오더라고요. 이틀 네. 동안 6번인가 7번 정도 하는 인터뷰 아, 일정이. 이틀에 몰아서 6번, 7번 하시는구나. 그때는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뷰를 보러 휴가를 내고 서울 음.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러면은 이틀 동안 면접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도 이제 아니고? 오프라인 인터뷰를 보는데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제 음, 외국 분들은 컨퍼런스 콜로 보고 음, 한국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보고 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폰 스크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약간 과제 같은 걸 줘요. AWS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어사이먼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이제 보내고 뭐 숙제 음, 같은 걸 내는 거죠. 네, 숙제 음, 같은 걸 내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반젤리스트도 그렇고 이제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라고 하는 롤이 있는데 그 롤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트보드 보딩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 네. 뭔가 판서. 설명을 네, 그림 하고 그리면서. 네.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이제 Q&A 하면서 하는 그런 인터뷰 음,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네. 그것도 이제 하고 아키텍처에 대한 뭐 얘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이틀 그 동안 인터뷰가 있죠. 3개, 4개씩 봤으면은 몇 시간을 하는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한 명이 1시간씩 하니까 뭐 네 시간 오, 정도씩 이어서 쭉 해요? 이틀 되게 힘드시겠는데, 그럼? 어 첫날은 이제 오후에 하고 제가 아침에 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네. 하고
둘째 아, 날은 이제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의 음, 리더십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리더십 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음, 뭐 어떤 14가지가 있어요. 리더십 원칙이. 네. 그래서 14가지 원칙의 리더십을 가지고 한두 개씩 한 명이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솔루션 저기 뭐야 저처럼 이제 에반젤리스트다 그러면 뭔가 배우는데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죠. learn and be curious라고 하는 저희 리더십 음,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음, 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 업무하는 방법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음, 어떤 예전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음, 성공 사례가 있다든지 실패 사례가 있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음. 얘기하는 아, 그런 이제 체크를 하는 인터뷰죠. 거네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렇죠. 이 회사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음, 음, 인터뷰입니다. 음, 아마존이 이제 다른 회사하고 좀 특별한 점은 음, 그 아마존에는 이제 바레이저라고 하는 문화가 네. 있어요.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존 블로그에 가시면은 네. 바레이저가 뭐 어떤 일을 음, 하는지 나와 음, 있는데 음, 바레이저는 사실 아마존 내에서 명예직 같은 겁니다. 인터뷰를 수백 네, 번 네. 하시고 그다음에 음, 그게 아마존의 어떤 컬처 핏에 맞는 사람을 뽑는 훈련이 돼 있는 음, 분이 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음. AWS의 어떤 잡을 뽑을 때 바레이저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완전히 다른 음. 업무를 하시던 그러면 분이 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은 직무 역량의 수준을 보나요?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핏이 잘 맞는지를 보나요? 문화적인 핏이 잘 맞는지 보죠. 음, 네. 그 사람도 그 어떤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바레이저 역할을 잠깐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하세요, 그거를? 바레이저는 이제 그 명예직이에요. 그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하면서, 거예요. 네. 흥미롭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아마존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네, 그 바레이저가 있다는 게 아마 다른 회사랑 꽤 많이 다른 점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문화 차이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와 매니저에 대한 역할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들어오시기 직전에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차이인가요? 이제 뭐 사실 한국 회사에 있으면 뭐 저도 뭐 많이 느꼈지만은 어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조금 성장을 할 때 하면서 사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약간 좀 제한돼 가잖아요, 점점.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주니어가 시니어가 되고 나면은 적어도 사람 뭐 파트를 맡는다든가 아니면은 음, 팀을 맡는다거나 그리고 네, 좀 더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이제 뭐 음, 본부장, 뭐 음, 팀장뿐만 아니고 본부장, 음. 뭐 센터장, 뭐 매니저 매니저 같은 거죠. 롤을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고 나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그냥 팀원으로 그냥 있으면 음, 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성장을 못 하는 것 같고, 저 음, 사람 뭔데 저렇게 아직까지 음, 저렇게 시니어인데도 불구하고 음, 저렇게 팀원이야. 팀원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네, 회사를 조금 이제 오래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좀 눈치 음, 보이게 됩니다. 한국에만 있잖아요. 음, 눈치라는 게. 음, 얼마도 눈치라는 뭐 무슨 뭐 그 단어가 이렇게 네, 외국 그 언론에 나왔는데 한국 회사는 눈치란 게 있다 뭐 이러는데 그 어, 눈치를 보이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렵죠. 음, 회사를 좀 오래 다니면. 음, 음, 근데 이제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외국 음, 회사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직무가 있으면 아까 제가 음, 잡 롤이 있고 잡 디스크립션 그 롤이 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굉장히 어떤 단계 올라가면서 그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음, 매니저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음, 일을만 계속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업무의 업무에 대한 어떤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문가 뭐 이 정도 느낌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 회사들은 뭐 직급도 직무 뭐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수평적으로 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음, 모든 직무에 대해서 그 레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벨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외국 회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봉을 찾아보시면 이제 연봉 찾겠다면 레벨스 FYI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보면 어떤 모든 직무에 대해서 레벨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L3부터 L4, L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L12까지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그런 뭐 레벨에 따라 가지고 모든 직무들이 어떤 레벨에 맞는 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RPG에 나오는 그 레벨이 진짜 서양 회사들은 다 있네요. 게임에 나오는. 그렇죠. 다 있죠. 네네. 근데 그게 한국의 그 예를 들어서 뭐 대리 달고 가장 달고 뭐 부장 달고 이런 어떤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연공 서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약간 한국 문화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는 거 연공 서열,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승진 심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연공 서열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는데 한국 문화에,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외국 기업 문화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는 그런 문화가 조금 섞여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저도 다른 회사는 안 다녀봐서 뭐 아마존의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도 한국에 예를 들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나 한국 IBM이나 이런 이제 한국화돼 있는 외국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요. 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네, 한 뭐 3년 다니면 이제 그 다음 직급이 되고 다음 직급이 되고 네. 레벨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저랑 뭐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같은 레벨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저 외국에. 네. 그러니까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벨링 가이드가 있습니다. 각 모든 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이제 에벤젤리스트다 그러면 에벤젤리스트도 L5 에벤젤리스트가 있고 L6 에벤젤리스트가 있고 L7 에벤젤리스트가 있고 뭐 L10 에벤젤리스트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레벨은 사실상 그 사람의 일의 업무 능력과 연봉을 결정하는 거지. 뭐 그렇게 업무를 뭐 집중하는데 얘가 레벨이 너보다 높으니까 내가 얘를 말을 따라야지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없고 외국 회사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뭐 사실 어쨌든 그 레벨링 가이드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충분히 그 레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쟤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같은데 왜 나랑 레벨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외국 회사 다니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실력이 있으면 좀 젊은 나이에 빨리빨리 이렇게 승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그 레벨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야만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벨 6, 이 사람은 레벨 6인데 레벨 7의 일을 벌써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사실상 프로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 뭐 전문적인 능력이 좀 됐다고 판단해서 레벨 프로모션 해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로. 네. 다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모션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제 컴펜세이션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컴펜세이션도 레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원래는 뭐 외국 회사들은 한국 회사랑 이렇게 이렇게 보상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한국 회사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 뭐 이렇게 주잖아요, 되게. 그 네네. 비율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뭐 어떤 회사는 이제 기본급이 많은 회사가 있고 어떤 네. 회사는 이제 인센티브가 좀 많은 회사가 있고 음.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 비율에 네.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플러스로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는 이제 주식을 준다 그러면 되게 스톡 옵션을 생각을 하는데 외국 네. 회사들은 이제 아예 보상 차원으로 주식을 이 기본급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에다가 주식을 이렇게 3개 정도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 토탈 컴pen세이션, 그러니까 전체 음. 보상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 회사 주식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음. 받아가지고 팔면 그냥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음. 이제 스톡 옵션은 줬을 때 조건이 붙잖아요. 이제 얼마 이상 네. 됐을 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평가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내게 되는데, 네. 외국계 기업들이 주는 이제 RSU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그 RSU라고 하는 주식은 그냥 이제 직원들한테 주는 주식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외국 회사에만 있는 제도예요. 한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RSU라는 주식 그 주는 아마 그걸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회사의 어떤 성장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네네. 뭐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특정 표가 의석수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비례형 연동제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내 성과뿐만 아니고 회사의 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기본급은 내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에 대한 성과고, 인센티브는 그 해에 어떤 내가 잘했느냐 안 잘했느냐에 대한 뭐 성과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성과는 RSU 같은 걸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개를 RSU가 합치면 지금 찾아보니까 Restrict Stock Unit의 약자라고 하네요. 네네. 그 제한된 주식인 거죠. 네. 그래서 제한된 네. 주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받으면 그해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베스팅되는 그 주식 네. 수가 매년 달라요. 이렇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던 것 같아요. 4년에 걸쳐서. 네. 근데 그게 이렇게 4년치가 이제 매년 이렇게 쌓여서 4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로 매년 4년 이상 다니면은, 네. 조금 롱텀하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고 하면은 그거의 보상은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3, 4년 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 2년 차에 열심히 해가지고 3년 차에 회사의 주식을 좀 올릴 수 있게끔 다들 노력하자, 뭐 이런 어떤 의미인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프로모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한국 회사랑? 네, 한국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봉이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베이스도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외국 회사들의 어떤 그 레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레벨이라는 게 연봉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연봉 뭐 최소부터 최대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에서는 최대한 그 이상을 못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최대에 가 있다 그러면 연봉 인상률이나 사는 게 없어요, 사실상.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 10년이 됐는데 연봉 인상 안 됐다 이런 회사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프로모션을 못 하고 그 레벨에 계속 있으면 사실상 연봉 최대 캡에 라인에 걸리는 거는 캡에. 네. 그렇죠. 있게 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10년이 지나도 연봉 인상 없이 한국 회사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물가 그쵸. 계속 인상률만큼은 올라가죠. 네. 그래도 올라주잖아요. 네. 이게 고맙게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외 서비스를 하면서 알았는데, 일본은 나이에 따라서 연봉을 줘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게 이제 쌓일수록 많이 주는데, 제가 최근에 홍콩인가 싱가포르를 봤는데, 여기는 매년 인상되는 연봉이 없더라고요. 한국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뭐 3%도 5%도 해서 올려주잖아요. 한국이 좋은 회사인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연공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문화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초기에. 네네네. 연공서열의 어떤 특히 이제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음, 플랜이 딱 연공서열로 딱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딱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한국 때는, 젊었을 때 그런 거를 납득을 못 했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여기는 왜 이렇게 연봉을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잘 주냐 그랬더니, 가족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돈을 더 많이 쓰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회사들은 이제 이 프로모션을 해야 그래도 네. 내가 어느 정도 좀 원하는 보상, 이제 네네.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좀 사실상 내가 이 잡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연봉 인상이 없더라도 사실 뭐 일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보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프로모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프로모션을 잘하는 비결 뭐 이런 거 있나요? 외국 회사에서? 저도 이제 뭐 사실 저도 이번 한번 프로모션 한 경우니까요. 저도 네, 이제 네. 회사에 입사하고 2년 반 정도에 네. 프로모션 했는데 네. 그 일단은 자기 일을 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회사 뭐 이제 본인의 IC 저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서 본인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쿼터라 그래가지고 영업 네. 어느 정도 매년 영업 얼마 매출 하겠다고 목표. 하는 네. 매출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저 같은 에반젤리스트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컨텐츠를 만들고 또 컨텐츠를 얼마만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그 KPI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물론 이제 개발자들이라고 하면은 개발자들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자기가 어떤 뭐 코드 몇 줄 짜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의 뭐 퍼포먼스를 낸다든지 성능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라이브러리를 뭐 만들었을 때 몇 명한테 그거를 배포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KPI들을 그 레벨에 맞게끔 만들면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잘 성취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 자체가 그 모르겠어요. 한국 회사들도 그럴 수 있는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외국 회사는 특히 그 임팩트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임팩트라는 게 사실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 5천만 명의 한국 사람들한테 AWS 관련한 뭔가를 했을 때 나오는 임팩트하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또는 만들었을 때 임팩트가 네네. 같아야만이 네. 프로모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할 수도 있죠,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그 기준이 다르면 그 레벨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죠. 그 레벨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 이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링 가이드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 회사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임팩트의 어떤 기준이 다른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호주에서 일했던 임팩트랑 거의 같아야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좀 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코워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좀 약간 신뢰를 얻고 그분들이 나를 스폰서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자기 PR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외국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좀 활동을 잘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또 이제 한 가지 뭐 해외 협업이나 뭐 워킹 프롬 홈, 재택근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팀원들이 다 해외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니까.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무슨 팀이세요? 지금 소속된 팀은? 아,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뭐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저는 네네. 이제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이 테크니컬 에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일은 이제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 플랫폼, 기술 플랫폼들을 개발자들한테 잘 전파를 하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기술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웬만한 테크니컬 이제 이반젤리스트 팀이세요, 그러면? 그렇죠. 네, 글로벌 그게 한국에 한 회사들한테는 다 분밖에 안 갖고 있어요. 계시다고요? 네. 의외네요, AWS에서는. 되게. 신기하네. 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루는 기술 플랫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NET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 인터넷 365도 있고, 뭐 익스플로러도 있고, 애저도 있고, 오피스도 네, 있고, 애저도 다양한 게 있고, 뭐 많으니까. 엄청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드로이드나 웹 기술, 뭐 구글 클라우드, 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에벤젤리스트를 두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런 네네네.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숫자가 많을 수 있는데, AWS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최근에는 이제 뭐 서버리스나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에 분야별로 에벤젤리스트를 두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네. 지역별까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역별로 한 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네네.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에이펙이나 유럽이나 음, 미국의 권역별로 음, 뭐 음, 그런 AI 에벤이나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음, 에벤젤리스트를 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음,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혼자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세요? 되게 이제 많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 개발자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AWS를 좀 빨리 잘 쓰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 그거를 공유를 잘 해야 되고 그 공유된 컨텐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좀 더 많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저도 이제 물론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컨텐츠 같이 공유해서 한국 분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워크숍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글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여서 이제 오, 블로그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부터 사실은 AWS 공식 블로그였어요. 영문으로 하는 공식 블로그. 네, 네. 그 블로그에 이제 글도 쓰고 있고 지금 전 근데 세계 분들이 혼자서 영어로 쓰는 이거를 그죠. 한국의 모든 개발자들, AWS 개발자들한테 기술 전파를 하려면 한계가 좀 있지 않나요? 그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원래 저희가 하는 일이 자체가 일당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거부터 좀 축적되어 있는 약간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 뭐 네, 트위터에도 한 6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한 1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일단 좀 제 컨텐츠를 전파하는 부분이 이제 첫 음, 번째 뭐 큰 음, 도움이 되고요. 두 음,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죠. 뭐 음, 모든 회사들이 기술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AWS 코리아 유저 그룹이라고 하는 한국 사용자 모임이 있거든요. 이 네, 사용자 네, 모임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다음 있을 때 음, 지금 이제 그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오, 제가 입사했을 때 한 3천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오, 5년 많이 전에.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어, 한국의 클라우드 관련한 커뮤니티 중에는 제일 크고 그러니까 음, 뭐 그쪽을 통해서 이제 거기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음,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AWS가 워낙 그 행사랑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네, 온라인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음, 그다음에 음, 음, AWS 썸밋이라고 뭐 작년에 13,000명 정도 왔던 음, 이틀간 했던 그런 큰 행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모든 이제 컨텐츠 부분의 어떤 부분을 뭐 오거나이징 한다거나 그거를 이제 뭐 케어한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음,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제 한국 팀하고도 코업을 하고 이제 해외 분들하고도 코업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음, 근데 결국 뭐 굳이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지금 한 5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음. 네. 그래서 뭐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일하시면 좀 외롭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제 회사에 나갔을 때보다 생산성은 훨씬 네, 높죠. 근데 이제 네,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컨텐츠 음, 만들거나 아니면 코드를 짠다거나 뭐 음, 녹음을 한다거나 녹화를 한다거나 음, 웨비나 녹화를 음,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것들 네,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근데 네, 이제 회사에서는 그게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 툭 아, 치고 뭐 미팅하자 그러고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개발자들하고 똑같아요. 개발자들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이제 네, 걸리적거리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짱 박혀가지고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 남들 눈에 네, 안 네, 띄기를 원하고 뭐 네, 네, 이러는데 네,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좀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조금 그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네. 도움이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은 뭐 좋은데 좀 외로운 느낌이 있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회사를 안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미팅 있으면 회사 네네. 나가고 발표하러 나가고 발표하러 나가면 음, 또 이제 뭐 수백 명 앞에 발표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끝나고 네, 나면은 뭐 이제 같이 Q&A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유저 그룹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모임 같은 경우에 저녁에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음, 저녁에 같이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음, 활동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음, 오프라인으로 제가 연간 작년에 그 강연을 한 9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 그 중에 50% 정도가 아니 50% 60% 정도가 오프라인 강의거든요. 어, 그래서 뭐그 외에 이제 온라인 세미나 이런 걸 하니까 네. 뭐 오프라인 활동이 굉장히 많죠. 뭐 집에 뭐 혼자 이렇게 처박혀 있는 시간을, 건 아니에요. 시간이 되게 그, 좀 뭐라 그러지? 그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죠. 특히 음, 이제 저 같은 경우 외국 분들하고도 코웍이 많다 보니까 블로그 네, 같은 걸 쓰려고 하면은 이제 그 서비스 팀들하고 같이 코웍을 하고 그분들이 코멘트 네,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응대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음, 새벽에 잠을 안 자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근데 이제 진짜요? 그거는 사실 네, 근데 그거는 시차를 맞추려고?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시차를 안 맞추고 일을 하면 항상 이렇게 일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시차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차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음, 그거는 제가 그 AWS 오기 전부터 오픈소스 활동을 음,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질라 커뮤니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음, 파이어폭스의 한국어 버전을 만든다고 하면 음, 음, 그게 그냥 제가 혼자서 번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 그 어떤 번역 그 작업들을 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든지 QA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외국 네, 분들하고 네, 꼭 그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음, 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출시가 임박했거나 아니면 그 사인오프를 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가까우고 이러면은 네, 이제 약간 서로 빨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음, 약간 저녁에 많이 이제 하고 그랬죠. 특히 뭐 음, 리건님도 애기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어린 애기들이 있는데 음, 저도 이제 한참 그런 작업을 할 때 애들이 어렸었어요. 음, 지금은 뭐 대학생들이고 그렇지만은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안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 아빠 깨어 네네네. 있으면 안 잔단 그쵸? 말이에요. 예, 안 그러면 자죠. 이제 네. 야 자러 가자 이래가지고 자잖아요. 근데 이제 네. 자다가 이제 애들이 잘 것 같아서 이렇게 슬며시 나오려 그러면 애들이 금방 또 알아서 엄마 안 자고 또 깨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애들이 아침 어릴 때인데 네. 그때는 제가 한 뭐 부모님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자는 척하면 안 되고 그냥 자야 된다.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밥 먹고 한 8시 9시면 잤어요. 진짜 네. 애들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자고 나면 한 이제 새벽 한 1시 정도 일어나게 되죠. 음, 그럼 이제 음, 왜냐하면 잠을 한 3, 4시간 정도 자면 이제 뭐 이렇게 푹 자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한 음, 그때쯤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해외 뉴스도 보고 오픈소스 음, 활동도 좀 음, 하고 블로그도 음,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새벽에 좀 한 4시쯤 이렇게 다시 음, 잠이 들고 음, 저는 이제 음, 뭐 제가 다음에 다닐 때는 이제 뭐 출퇴근이 저희가 이제 플렉서블 했기 때문에 한 음, 10시까지 출근을 하는 거여서 그다음에 이제 음, 제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도 별로 안 음, 들어요. 30분이면 출근하는 거라. 어,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조금 약간 낮밤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네. 효율적으로 외국 분들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익숙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 지금 그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완전 좀 자율 근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뭐 9시에 출근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조금 유연하게 근무하는 형태? 뭐 아마존 같은 어때요? 뭐 아예 출퇴근 시간이 없죠 여기는. 왜 어,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그 AWS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근무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냐면 AWS 사용하는 한국 고객들을 지원하시는 뭐 음, 어카운트 매니저랑 솔루션 아키텍트 네,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음, 직접 그 고객을 가서 고객사에 음, 방문해가지고 미팅하고 이런 음, 일이 많기 음,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한다는 개념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잡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6, 70% 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출퇴근의 어떤 개념 없이 자율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어, 그리고 다른 이제 외근직들 말고 내근직들도 있긴 있죠.
내근직들 같은 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서포트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뭐 HR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전화를 뭐 고객센터 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사실상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출근 퇴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기본적으로 아예 이렇게 그 업무 출퇴근할 수 있는 업무 제도가 지금 52시간 되면서 아예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아예 그 저처럼 이렇게 워킹 프롬 홈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근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출퇴근 시간 상관없이 그 시간은 상관없이 일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자율 출퇴근제를 선택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외국계 회사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아,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한국 회사에서 외국 회사를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한국 회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왔는데 네. 한국 회사에 계신 분들이 조금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겁을 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영어도 그렇고 네. 업무 방식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웬만큼 IT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네. 일을 하시고 좀 수평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네. 본인이 뭐 뭔가 좀 스스로 일을 잘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음. 외국 회사들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음. 충분히 도전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게 제 음. 생각이고요. 영어 그게 잘해야 이제 되나요? 아니요, 뭐 사실 이제 영어를 이제 현재 보면은 한국의 개발자들 중에 그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밴쿠버나 시애틀 오피스에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쪽에 취업돼 가지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게 뭐 그분들이 아주 영어를 잘해가지고 뭐 음. 갔다기보다는 음. 사실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사실 영어는 사실 조금 음. 못하더라도 음. 물론 그분이 나중에 매니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 좀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은 있어야 되니까 음. 조금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거는 거기 가서 음.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음. 음. 초기엔 그렇게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처럼 아예 이제 한국에 있는 오피스가 있는 음. 곳이면 뭐 더 음. 쉬울 것 같고요. 저는 네. 초기에 사실 어, 한국 AWS 한국 지원이 많지 않아서 인터뷰도 외국분이 네. 봐야 네. 되고 뭐 매니저도 네. 외국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좀 네.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네. 한국 내에 있는 뭐 음. 어, 팀들은 외국 회사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영어가 굳이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도전 못할 정도의 장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도 본인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외국계 회사 처음 들어갈 때 누가 그랬더라? 리크루터 분이 그랬나? 그 저기 회사 분이 그랬나?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한국 사람들하고 일할 거라서 영어 그렇게 잘 못해도 돼요. 이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되게 그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네. 저처럼 이제 외국 분들하고도 같이 뭐 저도 뭐 한국 사람들하고 대부분 일을 하지만 음. 그래도 팀원들이 외국 사람이면 네. 어쩔 수 없이 외국 그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그 영어를 쓸 기회가 네, 많아지니까. 네. 네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제가 뭐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가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되게 한국에서 외국 분들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음. 대부분은 사실 에이펙에 계신 분들하고 일을 하고 그 음. 에이펙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실 다 네이티브 랭귀지가 영어가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 회사가 만약에 뭐 영어로 차별을 한다거나 이러면 일을 음. 못 하죠, 사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저도 사람들과 같이 코워크를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놀랐던 게 거기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우리의 표준 언어는 잉글리시가 아니라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네. 좀 못해도 그리고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리고 서포트해 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네네네. 글쓰기 문화가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의 모든 업무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음. 뭐 글쓰기로 다 처리를 하거든요. 뭐 네. 그래서 뭐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 외국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래마 리뷰해주는 툴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이제
문법 체크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해주는 툴들도 네네네. 있고요. 음, 아마 한국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뭐 이렇게 틀린 거라든지 표현을 좀 바꿔준다거나 이런 어떤 음, 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외국 음, 회사에다가 제공해주는 사스 서비스도 꽤 있고요. 그런 음, 서비스들이 회사에 다 있어요. 그게. 음.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면 뭐 약간 좀 뭐랄까 오자를 낸다거나 문법이 틀린다거나 이러면 좀 약간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을 많이 이제 없애주죠. 음,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그 얘기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 혹시 석찬님도 그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뭐 아쉬운 부분 있으실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리다 약간 말한 것 같은데 음, 그 외국 회사에 도전하는 거를 굉장히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그 글 쓴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은 뭐 너희 성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글을 한 쓴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보상을 얻는 방법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보상을 얻는 방법들이 회사를 잘 고르는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어요. 음, 내가 뭐 좋은 연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음, 그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그 뭐랄까요, 그 옵션이 바로 외국 회사다. 한국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보상을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좋은 외국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을 골라서 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향후에 그런 어떤 경험이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음, 어떤 부분들을 잘 똑같지는 않더라도 접목을 하는 음,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 회사 다니시는 분들 외국 회사 잘 안 가려 그러고 외국 회사 음,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 회사 잘 안 가거든요. 사실 음, 약간 두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외국 이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외국 개가 회사는 다른 느낌이에요. 개가 한국계, 외국계, 약간 외국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많은 분들이 서로 이제 뭐 외국 회사 계신 분들도 한국 회사 많이 좀 가시고 한국 회사 네. 계신 분들도 외국 회사 많이 가고 이런 좀 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이게 왔다 왕래가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네, 이제 한 시간 정도 한 참가해 것 참, 같아요. 네, 네, 이제 한 9시 10분 정도 됐어요. 네. 오늘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뭐 끝으로 또 뭐 남기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저기 제가 리건님하고 꽤 오래 됐는데 네, 네. 이렇게 방송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네, 사실상 네,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네, 리건님이 네. 같이 할 수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네, 네, 네. 됐는데 아, 라이브 잘하시는데요? 네. 네. 리건님 하시는 일도 좀 지금 이제 네. 원티드 네, 네. 좀또 사람 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뭐 분들이 새로운 어떤 업무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그 원티드 서비스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 또 썸 홍보까지. 네, 그리고 이제 리건님 라이브 방송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사실 네, 아유. 시작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네. 이런 기회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걸 그런 시작을 부분에서는 굉장히 했는데 좋은 이제 것 같아요. 끊지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갑자기 중단하기도 그렇고. 네. 코로나 끝나면 끝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날, 아, 이제 네. 끝난다. 네, 저기 뭐냐, 클리닉 방송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는데 아, 제가 원래 그러시구나. 뭐 방송 체질이 아니어서 네네. 이렇게 사실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제가. 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음, 생으로 물론 이제 컨텐츠 음,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어느 정도 이제 네,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준비된 정제된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는 좀 음, 강점이 있는데 그냥 음,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음,
제 스스로 좀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라이브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차이니의 클라우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제 음. 팟캐스트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저기 30분짜리를 이제 제가 몇 편을 찍었는데 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다 자르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님이 라이브 체질이시라고 그러는데요. 네, 라이브 체질은 아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5월 13일 날 AWS 썸밋 온라인 행사가 있어요. 저희가 한 네네. 50개 세션 정도가 이제 있는데 그 레코딩을 네. 하러 갔거든요. 네네. 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했는데 네. 라이브는 아니고 녹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녹화도 힘들어요. 네. 네, 그 녹화라는 게 혼자서 녹화하는 거는 뭐 내가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하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녹화하시는 걸 보면 이제 카메라들 뭐 조명하시는 네. 분들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막 이런 분들이 네. 있으니까 네.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분들 계속 시간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상 라이브처럼 녹화도 라이브처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아무래도 또 긴장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얼굴도 굽고 말도 이렇게 뻣뻣해지고. 땀 삐질. 그래서 라이브 체질은 방송 체질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이런 생방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되게 재밌었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조만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봬요. 네,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요.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